네, 돈이 되는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최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미국 물가 발표된 것부터 네. 체크를 해봐야겠죠. 우리 시간으로는 밤 9시 30분경에 네.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요. 네. 이제 헤드라인 수치도 높게 나왔습니다. 네. 원래는 8.1% 예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0.1%포인트 높은 8.2% 나왔습니다. 뭐 추세적으로는 하락 추세입니다만 추세가 많이 안 꺾이고 물가 잘 안 잡히는구나를 지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근원 CPI 자체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근원 CPI가 무려 40년 내 최고치를 썼습니다. 이것은 이제 변동성이 높은 그 음식료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수치인데 그게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정말 물가 잡히는 거 맞아? 라는 의구심이 제기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미증시는 모두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죠. 블랙록 CIO는 지금 내가 근무를 할 동안 본 가장 말도 안 되는 날 중에 하나다. 2020년 3월 이래로 최고의 상승폭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이 나스닥은 2% 마이너스로 빠지면서 시작이 됐고 종가는 3%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2%대에서 플러스 종가를 썼습니다. 위아래로 등락이 5%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런 놀라운 상승 반전 이유는 무엇인가? 월가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법의 선반영이죠. 물가가 높고 근원도 높은데 그래, 이 점은 미리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어라는 내용입니다. BCA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특히 지금 CPI 발표된 수치는 9월 거니까 지나간 거지. 다음 건 더 내려갈 거야 라고 이 주장을 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음식가격, 주거비, 임금 상승 관련된 선행진표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주거비는 그 지금 온라인 플랫폼상으로 보면요. 뭐 레드핀이나 진로 이런 데에서 보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은 시차를 두고 나중에 반영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적 이날 뭐 발표하는 족족,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괜찮았고 블랙록이 괜찮게 나오니까 금융주 막 우려감까지 불식시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게 가장 힘이 컸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CPI에 대한 해석 그리고 뭐 실적, 호실적 나온 거 이런 게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뭐 5%포인트 이렇게 올라갈 정도의 힘은 아니잖아요. 근데 숏 커버링이 유입된 것으로 추측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번스타인에서 주장을 한 건데요. 기술적으로 지금 자동 매수가 들어올 구간이었다라는 내용. 이게 S&P 500 지수의 차트인데요. 코로나19의 낙폭이 이 정도였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 지금 고점 대비 여기까지 빠진 딱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강세장의 중간 지점. 여기 강세장에 딱 중간만큼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52주 신저가 붕괴가 된 지점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장기 이평선, 200주 이평선 터치 구간이었습니다. 딱 이 구간을 터치하고 빠르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거든요.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됐다라는 거 한 개. 그리고 공매도 이제 하방에 베팅했던 게 올라가게 되면 손실로 전환되기 때문에 물량을 빨리 청산해야 되죠. 그럼 공매도라는 건 매도를 먼저 하고 매수를 나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청산을 위해서 매수가 막 유입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어찌 되었든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숏커버링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그 종목의 패턴이 카카오, 네이버의 급등. 사실은 숏커버가 들어올 때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거나 많이 빠진 종목 위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반등을 어디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저는 이 블랙록 CIO의 얘기를 저는 뭐 본인이 말도 안 되는 날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예측했던 건 예측하셨어요? 뭐 제가 계속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예. 우리는 고용으로 한 대 두드려 맞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온 건데 이게 왜 본인이 파악을 못한 거지 이걸 가지고 이제 저는 한다라는 것은 이제 시장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니까 저는 예. CPI 같은 경우 이 정도 뭐 그러니까 더 굉장히 한 9자 정도 나오지 않는 이상은 폭락은 없을 거고 예. 빠지면 좋을 것이다라고 제가 누차례 저는 이제 그렇게 봤었던 거라 이분 얘기를 동의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고 동의하지는 않고요. 시장은 이제 꺾인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의 상황이죠.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저는 쇼커버링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쇼커버링의 민낯을 하나 보게 된 거죠. 쇼커버링이라는 게 뭐죠? 하방으로 베팅했던 것들이
시장이 반등을 주니까 내가 서둘러서 이익을 확정하는 게 쇼커버링입니다. 예. 근데 오늘 올라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플랫폼이라든지 게임 엔터주들이 오늘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상황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단지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매도였다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된 거죠. 이 공매도를 때리는 측들을 보면 정말 냉정히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어떤 빠지는 거에 대해서 더 빠지라고 밀어놨던 것들이 오늘 주가가 올라오니까 서둘러서 환매가 쇼커버링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쇼커버링이 들어와서 지수가 올라왔지만 저는 한편으로서는 이들이 얼마만큼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담한 심정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문제는 이제 이 물량들이 해소된 다음에 이건 어떻게 보면 1차 상승이죠. 예. 1차 상승 그동안에 지수를 끌어내렸었던 섹터들이 오늘 강하게 들어오지만 이게 이제 후속 매수세를 끌고 들어올 수 있냐 여부는 그게 다른 중요한데. 문제다라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오늘 정도 저는 이제 빠르면 오늘 오후에 결정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에 나왔던 것들이 이제 또 주말에 또 이제 또 상황이 예. 항상 미국은 반영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작용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주말에 다양한 뉴스 플로우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건 다음 주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 사랑은 지금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쇼커버링으로 들어온 것들이 과연 펀드멘탈로 후속 매수가 끌어올 수 있느냐 여부는 다음 주 정도 초반으로 조금 우리가 유예를 하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어제 개장 중계하면서 저희가 심상치 않다라고 네. 했던 게 그때 이제 반대 매매 그렇죠. 주의가 필요하다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반대 매매가 출해되다가 이렇게 쇼커버가 다시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 반등이 세게 나오거든요. 그게 오늘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 초까지 좀 이 패턴이 유지가 되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잔소리를 좀 말씀을 좀 예. 드리면 화요일 날 급락했던 게 오늘 아침에 반대매 나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뭐 아침에 동시효과 때 털리고 지금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예. 어제 오후에도 다시 밀리는 현상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분들은 오늘 반대 매매 맞을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이 있었겠죠. 만약에 CPI가 예, 예. 강하게 나와서 주가가 밀리면 내일 아침에 반대에 맞는 것보다 차라리 털어야지 하고 어제 오후에 개별 종목 역시 밀렸잖아요. 예. 어제 파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 매매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분들이 어제 판 분, 오늘 아침 반대 매매 맞으신 분들은 최바닥에다가 주식을 팔았고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용 매매는 한 번 더 고민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점도 지금 다시 16조 초반까지 밀렸던 신용 잔고가 16조 6천억까지 늘었거든요. 이거는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개인 투자자만 사실 늘 보면 피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한 이야기고. 그러니까요. 내가 그러면- 능력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신용은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효과가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예. 거잖아요. 근데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가 좋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리지는 않겠지만 예. 이런 누가 봐도 대세 하락장에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워렌 버핏이 하는 얘기가 있죠. 담배꽁초 매매예요, 지금은. 담배꽁초 매매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담배를 안 피우시지만 생각해 보면 예. 담배라는 게 요만큼 길이를 이렇게 쭉 태우는 게잖아요. 예. 담배꽁초는 요만큼 한두 모금 빠는 게 담배꽁초 매매라고 워렌 버핏이 얘기했어요. 그런 매매는 하지 마라. 담배꽁초에 불을 붙여서 예. 한두 모금 빨고 버려야 될 정도. 그러니까 이 긴 것을 수익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짧은 걸 지금 하는 게 지금은 시장은 담배꽁초 매매 시장이에요. 여기서 신용을 레버리지를 일으킨다? 이거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간 일 수도 있지만 교훈으로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담배 이제 태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지만 이해하는데 조금 버퍼링이 그래도 어떤 의미인지 돌았습니다. 충분히 아시겠죠.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단타, 그렇죠. 단기 매매만 네. 노리는 전략은 맞지 않다. 이런 그걸 말씀을 신용으로 주시는데. 노린다라는 것은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단기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건 시장에 뭐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신용 대출로 이제 끌어다가 쓰는 것은 위험 부담이 그 수십 배가 올라가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에 이제 비유를 해주신 거고. 자, 그러면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제 사실은 지금 제가 이제 아침에 개장 중계하면서 많이 의견을 받은 게 이거거든요. 베어마켓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 위주로 담아둘 필요는 있다. 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는 다른 얘기다라고 봅니다. 베어마켓 랠리와 많이 빠진 걸 담아둔다? 저는 이 논리적으로 중간에 이게 좀 끊어지는 면이 있다라고. 베어마켓 랠리가 뭐죠? 베어마켓은 하락장이잖아요. 베어마켓.
거기서 랠리는 하락장의 단기 반등이잖아요. 단기 반등. 이거는 뭐 짧게 끊어치는 거예요. 근데 많이 빠진 걸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가장 센 놈부터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요? 베어마켓 오. 랠리에서는 센 놈부터야 랠리를 먹지 많이 빠진 게 올라온다는 이건 장기 가치 투자의 개념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개념이 다른 거예요. 베어마켓 랠리는 단기장이고요. 많이 빠진 건 장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뭐 논리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금 오히려 지금 뭐 많이 빠진 것을 한다라면 많이 빠진 거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건 많이 빠진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락이에요. 많이 빠졌다라는 가치 대비 많이 빠진 거죠. 예. 그게 중점이고 가치 대비 많이 빠졌다는 종목은 2, 3년 바라본다라면 저는 지금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보지만 오, 그렇지만 예, 예.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라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막 움직이는 카카오그룹주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계를 어느 여전히 정도 해야 저는 된다? 경계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 이제 카카오 다음 네. 화면으로 보겠지만 그 전에요. 이제 앞서서 2, 3년 보고 네. 가치 대비 많이 빠진 거는 담아볼만 합니다 하셨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거기에 해당이 될까요? 일단 저는 뭐 지금으로서 본다라면 경기를 가장 안 타는 2차 소재 쪽이라고 보여지고요. 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예. 지금 내가 2, 3년을 뚫고 갈 수 있는 업종이 지금 무엇이냐라는 거죠. 2, 3년. 반도체는 사이클을 탑니다. 예. 이 사이클은 우리가 과거와는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봐요. 단순하게 돌아가는 사이클이 아니라 수요를 억제겠다라는 사이클이 지금 앞에 우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2, 3년 뒤에 어떤 업종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보신다라면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답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배터리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네.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배터리의 성장세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을 없어요. 거예요. 네. 다만 그 안에서 이제 주도 기업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작업은 꾸준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좀 힌트를 주셨고요. 카카오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네. 예, 급반등이 어찌되어도 나옵니다. 그건 참 다행이긴 한데 재료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라이온 하트 상장 철회 요 소식이 이제 재료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쪼개기 상장 반발에 지금 백기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 그룹주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날아갔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난해 말 50조 1천억 원에서 지금 전일 종가 기준으로 21조까지 쪼그라들었고 카카오뱅크도 많이 주저앉았죠. 페이도 그렇고 게임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어떤 거요? 이때 당시 시가총액 쪼개기 전이고요. 이거 다 해서 여기다 엎어야 그렇네요. 돼요. 어머 세상에. 이거가 이렇게 줄어든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다 이 노란 선들 다 갖다 엎어야 됩니다. 아 그렇네요. 그래야 이 과거 카카오와 비교가 됩니다. 아 예. 이게 자료가 잘못됐네요. 단순 자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이게 카카오뱅크부터 보시면은 좀 더 나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그렇네요. 예. 작년 이맘때쯤 카카오가 쪼개기 상장 전이니까. 전이었으니까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만 시총 72조 원 날아간 카카오 사형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다시 봐야겠네요. 자사주 매입, 자회사 상장 철회 등 계열사 등 급한 불 끄기. 미래에셋증권에서 카카오 게임 목표 주가 6만 원 매수 의견 유지했습니다. 요거 잘했다라고 여기서 이제 평가를 한 건데 앞서서 이제 대답을 저희가 쭉 다 듣기는 했어요.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것 같네요. 철회한 것까지는 좋고요. 예. 백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면 철회해서 예. 백기를 들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카카오 게임즈의 가장 중요한 계열사인 오딘을 상장하지 말라라는 게 주주들의 요구예요. 예. 그거를 이제 지금 이제 카카오그룹주가 상장서를 철회했지만 카카오그룹주는 얘기해요.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그때가 다시 공시하겠다. 상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철회한 거 백기 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 그래요. 카카오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게 지금은 상장할 시기가 아니고 많은 투자자분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 하지만 다음에 우리가 상장할 때는 다시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카카오가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눈치? 주주들의 눈치가 아니라 시장의 눈치. 시장의 눈치는 뭐냐? 내가 얼마큼 부풀려서 상장할 수 있는 시장이 오느냐에 대한 눈치입니다. 지금 상장해봤자 피어 그룹들을 뭘로 내세울까요? 피어 그룹들 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 자본 잉여금이 줄어들겠죠. 예. 카카오 게임 입장에서 보면 굳이 지금 상장을 강하게 해서 자본 잉여금을 많이 안 가져갈 필요는 없죠. 예. 차라리 나중에 증시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높은 가격에 상장해서 자본 잉여금을 많이 땡겨오는 게 좋죠. 전 여전히 오버행 이슈 남아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자사주 매입,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지금 현금 여력이 한 4천억 정도 있어요. 이거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더 많은 대출이라든지 이런 쪽에 돈을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고민을 해보죠.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오는 게 자사주 매입이 주주 친화적이라는데 회사가 일을 안 하고 자사주만 매입하는 게 주주 친화적인가요? 성장을 할 것인가, 주주에게 돈을 돌려줄 것인가. 그렇죠. 여전히 그리고 카카오 페이라든지 이런 임원들이 예. 지금 뭐 카카오뱅크만 하더라도 이번에 자사주 매입 임원들 들어갔잖아요. 예. 상장 차익이 한 200억 정도 났어요. 근데 지금 산 게 한 뭐 10억 정도 샀다면서요. 도대체 무슨 얘기죠? 저는 여전히 카카오그룹주에 대해서는 제 상식으로 이해 못할 일들이 아직까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냉정한 판단 유지하고 싶습니다. 자, 시간은 없는데 그럼 네이버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이버는 일단 같이 밀렸던 쇼커버링이 오늘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예. 봐야 되겠고요. 일단 카카오랑 좀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여전히 플랫폼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 이번에 또 인수했던 회사에 대한 어떤 적자 지속 문제 이런 거 해결하지 않는 이상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시장은 세모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네이버는 일단 지켜보자 세모고 카카오는 X 주신 거예요? 뭐 굳이 봐도 네이버도 뭐 그렇게 긍정적인 세모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